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든 혹은 무엇이 되고 싶든 목표 지점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목표를 낮추는 대신에 당신의 활동량을 늘려라. 모든 것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당연히 모든 것에 대한 책임도 떠맡아야 한다. 그랜트 카도는 여러 해에 걸쳐 많은 회사를 세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에게 그의 엄청난 성공의 비밀이 무엇인지 물어보곤 했어요. 그랜트 카돈에 따르면 그의 성공은 바로 10배의 법칙을 따랐기 때문에 성공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항상 한 발짝씩 더 나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즉, 그는 항상 남들보다 10배나 더 큰 목표를 세우고 10배나 더 큰 노력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10배의 법칙은 여러분들의 현재 성공 수준을 넘어서려면 적어도 10배 더 큰 목적과 그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충분히 높은 목표를 설정하지만 그 동시에 이러한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행동이 필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자 그랜트 카도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목표에 얼마나 많은 행동이 수반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매년 새해 결심을 하고 12월 31일까지 그중 반도 채 이루지 못한 채로 그 해를 마감한 적이 있다면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표에 맞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또 올바른 방법으로 취한다면 우리는 어떤 목표든 이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저자는 우리들이 목표와 행동을 맞출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설정한 목표만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10배의 법칙에서 목적과 행동이라는 양면은 빛과 그림자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높은 열망이 필요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 영문판으로는 The 10 Times Rule을 제가 직접 원서로 정독을 하면서 받은 여러 영감과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한 부분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뛰어난 삶을 위해 필요한 올바른 행동의 양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공부해야 해요. 여기서 핵심은 성공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한 같은 정의를 가진 것은 아니에요. 성공은 보통 예정된 목표의 지속적인 실현이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만 그것은 사회에서의 성공의 보편적인 정의일 뿐이에요. 그것을 깊이 파고들면 성공의 정의는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함에 따라 성공에 대한 기준도 따라서 바뀌기 마련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성공이란 학교에 사탕을 가져가거나 잠자리 시간을 넘어서까지 놀 수 있다는 뜻일 거예요. 10대에게 성공이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예쁜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인들은 또 다른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있겠죠.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고 성공적인 회사를 세워 부자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의 성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공의 이정표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성공을 측정하는 데 다른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기준에 상관없이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인간에게 성공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공은 우리들의 의무예요.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에서 실패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경력을 오래 이어가지 못할 것이고 재정적, 정신적, 인간관계적으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고 여러분들의 잠재력은 스스로의 안에 갇혀서 날개를 펼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 잠재력을 숨겨둔 채로 계속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은 좌절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은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만 찾아옵니다. 성공은 말이에요. 손을 놓고 거실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찾아오기만을 기다린다면 절대로 여러분들께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전부를 걸어야 해요. 삶, 경력, 사업, 가족에서 성공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세요. 무언가를 계획하지 않고 그 계획을 향해 일하지 않으면 성공의 기회는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두 가지 중 하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살거나,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자원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워싱턴 대학교의 저명한 교육학 박사인 로렌스 피터가 고안한 피터의 법칙에 따르면 사람들이 나만의 기술을 계속해서 개선하면 할수록 높은 수준으로 승진될 것이고, 하지만 모든 직책에는 무능력의 지점이 존재하고, 이 무능력의 지점에서는 그들이 뻗어나가야 할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그들의 스킬이 부족해지고 결국에는 그 지점에 갇혀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이러한 상황을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성공은 강요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느 것도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이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10배의 법칙에 순응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셋은 나의 결과를 보고 다른 사람이나 내가 처한 상황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피해자가 되는 것은 위대함으로의 여러분의 여정에서 하등에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전진을 저해해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내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지는 습관을 기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솔직히 우리 모두 내 스스로 직접 관여한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저자는 어렵겠지만 우리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홀에서 여러분들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객이 흥미를 잃고 여러분들을 듣기보다는 수다 떨기를 선호한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주최 측이나 음향 장비를 비난하는 것이 사실 쉬운 선택지예요. 주최 측이 초대한 관객들의 수준이 떨어지거나 사람들에게 경청하라는 공지를 안 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10배의 법칙에 순응하는 이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관객의 흥미를 잃게 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자신이 미흡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할 준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에게는 절망을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재빠르게 통제력을 되찾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포기하고 관객의 불주의를 비난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사람들의 흥미를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은 분명히 훨씬 더 즐거운 일이에요. 중요한 점은 삶은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의 핵심은 바로 목표와 행동이 성공의 가장 큰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고가 개방적이라면, 그리고 그런 개방적인 사고를 목표로 정해서 실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마인드, 사고,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평범함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이 스스로의 목표에 맞는 행동을 취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취한 행동은 그들이 세운 목표보다 한참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바꾸면 우리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망자가 되지 마세요. 도망자들은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원했던 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지식을 탐구하거나 인맥을 관리하는 등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현재의 스스로에게 만족해버립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지, 노력하지 않는지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에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도 예전에 언젠가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누구나 한 번쯤 할 수 있는 실패라는 벽을 마주했고, 그 실패의 감각으로 그때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라고 결론을 지어버리고 결국은 도망쳐버립니다.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스스로가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7전8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 번 실패해도 굽히지 않고 꾸준히 노력함. 여러분들은 실패 후 여러분들의 목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는 능력을 길러야 해요. 예를 들어 시험에서 특정 과목을 여러 번 망쳤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준비하는 것을 거부하고 합격할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아요. 평범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취하는 일방적인 행동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하고 보편적으로 가장 이성적이며 정상적이게 받아들여져요. 평범한 행동을 취하는 사람은 절대로 특별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군 중에서 눈에 띄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대중을 따라 움직여 평범한 삶을 추구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중하위 계층에 갇혀있고, 이 중하위 계층은 사회에서 어디서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편안함은 함정이에요. 사실 평범한 삶은 위험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가라면 예상하지 못한 불경기가 들이닥쳐 여러분들의 사업 기반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느 회사의 직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회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사람을 구인 시장에서 구하기는 너무나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당장이라도 필요가 없어진다면 회사는 여러분들을 해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인간에게 한계는 없다, 한계라는 것은 오직 우리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하찮은 감정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왔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은 평균적이거나 현실적인 목표를 택하곤 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현실적이라고 믿게 만들고 다른 것들은 허황됐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허황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저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목표들일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조차 허황됐다고 생각이 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사실은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여러 개의 작은 목표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쏘아보내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우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 수능을 높은 점수로 합격한 후 MIT 공대의 우주항공과에 입학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학사학위부터 박사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우주항공 분야에서 여러 의미 있는 논문을 작성한 후에 나사를 입사할 수 있을 거예요. 나사 입사라는 큰 목표를 분할한 이런 작은 목표들조차도 사실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엄청나게 거대한 업적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작은 목표들도 더욱 세분화시켜서 이번 학년에 나는 A+만 받겠어 등의 더욱 작은 목표들로 더욱 세분화하여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목표들을 달성하다 보면 분명히 거대한 목표에 산 그 정상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의 거대한 목표는 수많은 작은 성취의 콤비네이션입니다. 이러한 목표 분할은 여러분들의 원대한 꿈을 성취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꾸는 가장 비현실적인 꿈조차도 사실을 만원경으로 들여다본다면 작고 현실적인 벽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큰 목표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과 충족감을 가져다주는 열쇠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참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즐겨야 하는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불행하게 보내고 그들의 삶이 기대한 결과를 내지 못할 때 세상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불만족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모든 불만족에는 사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정하는 모든 목표마다 필요한 적절한 행동량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은 그들에게 좌절이라는 벌을 주게 돼요. 결국 그들은 자신이 설정한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목표를 정의하세요. 그리고는 그 목표를 실행 가능한 작은 목표들로 세분화시키고 그 작은 목표에 맞는 행동들을 매일 취하세요. 매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한 큰 목표에서 작은 목표 모두를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기로 결정하세요. 이 마음가짐은 여러분들이 작게 생각하고 보통의 행동을 취하는 것을 방지할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 재정 상태, 그리고 전반적인 개인적인 성취에 만족하고 있나요? 아니라면 10배의 법칙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펜과 종이를 지금 당장 집어들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에 대해서 쓰기 시작해보세요.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 과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들 모두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정확한 삶을 글로 논리정연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난 후에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린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자신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부터 다음 1년 동안의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밤에 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현실적인 벽에 축소되지 않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이어야만 합니다. 기억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는 지금 세워놓은 현실적인 목표의 10배를 곱한 것이 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10배 더 많이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랜트 카돈의 저서 10배의 법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